어떤 직업이 더 외모 많이 보나요? 네, 안녕하세요. 아준생 승민씨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어떤 구독자님이 댓글로 배우 준비할 때랑 아나운서 준비할 때 어떤 게 좀 다른지 한번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 나름의 몇 가지 기준을 정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아셔야 될 거는 둘 다 직업적인 역할은 완전 다릅니다. 배우는 연기를 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연예인이에요. 그리고 아나운서는 뉴스나 뭐 방송 같은 거 진행자죠. 그리고 연예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 회사원이지만 얼굴을 까고 일을 하는 특수 직종인 겁니다. 근본적으로 둘 다 보여지는 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저는 이쪽에서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보여지는 일들을 이것저것 해보니 일단 여러분들 생각엔 좀 의외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직업이 더 외모를 많이 보냐? 일단은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예선전이 외모라고 생각을 해요. 정해진 이미지가 있잖아요. 좀 단아하고 곱상하고 그런 이미지들 있죠. 지금 저처럼 이렇게 히메컷 잘라놓으면 사실 아나운서 안 시켜줄 거 아니에요. 저야 지금 당장 뭐 공채를 할 수 있고 이런 상황 자체가 안 돼요. 전 대학 졸업도 아직 1년이 남았고 뭐 기타 등등. 저는 일단 당분간은 머리를 마음대로 할 생각이거든요. 크게 염색만 하지 않는 선에서. 근데 아나운서는 히메컷 같은 거를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단아한 이미지랑 거리가 머니까. 근데 이제 배우 같은 경우는 예선이 외모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우는 기본적으로 매력이랑 끼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일단 배우 같은 경우는요, 특출나게 외모가 뛰어나거나 뭐 그렇지 않아도 본인이 연기를 잘하고 그 역할에 맞는 이미지라면 충분히 캐스팅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엄청 잘생기지 않아도 아버지 역할 필요하잖아요. 뭐 배 나온 아빠 역할이 필요해. 그러면은 배 나온 배우님이 연기를 잘하면 아빠 역할 할 수 있겠죠? 근데 잘생긴 선배 역할이 필요해. 그럼 잘생긴 남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던 일진 양아치 역할이 필요해. 그러면은 머리 노랗게 염색한 친구들이 그 역할에 어울리니까 될 수 있겠죠? 그냥 배우는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외적인 거는 결선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 탑스타가 되느냐의 반열이고 사실 그 탑스타도 여러분들도 생각하면은 하는 사람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이게 미모라는 게 워낙 주관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막 이 사람이 왜 대스타지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본인마다. 그런 걸 보면 연예계의 그 대스타 반열은 사실 외적인 요소로만 평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의 실력과 매력이 어느 정도로 뛰어나느냐가 그 연예인이 성공하는지의 중요한 지표예요. 근데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그 외모라는 게 기본적으로 단아함, 뭐 신뢰감 이런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지 않으면은 예선 통과 자체를 못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TV 나오는 사람들, 뉴스 진행하는 사람은 일정 수준 이상 멀끔함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비만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자기 관리를 하나도 안 해서 수염을 막 이만큼 길러놨어. 여기 리본 묶어놨어. 이런 사람들을 뉴스를 내보낼 순 없겠죠? 당연하죠? 뉴스 전달자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이미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외적인 요소가 저는 실력보다도 조금 더 앞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는 지금 보시면 눈이 이렇게 앞머리가 있어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짝눈이거든요. 지금은 밤이라 붓기가 좀 빠진 건데 여기는 완전 아웃라인 쌍꺼풀이고 여기는 쌍꺼풀이 생기다가 말았어요. 저는 이 짝눈으로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배우를 할 때는 사실 이 짝눈이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수많은 연예인들 강동원, 비, 조이 여러분 다 짝눈이에요. 연예인 생활하는데 뭐 우리 집 강아지네. 연예인 생활하는데 짝눈이고 아니고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아나운서를 할 때는 이게 약간의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저 배우하면서 쌍수하라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거든요. 근데 어머머 아나운서 준비를 하는데 아우 이게 시원하네. 더워 지금. 근데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나보고 쌍수를 하라는 거야. 메이크업 샵을 가도 스튜디오를 가도 계속 쌍수를 하래요. 사실 이게 되게
저한테는 그래요. 무례하거든요. 되게 불쾌해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왜 남 생긴 거 가지고 이러고 싶은데. 그러고 싶잖아요. 짜증나네 갑자기 또. 그래서 실제로 저 막 초반 영상 보면은 여러분만의 주관을 가지세요. 아름다운 거 막 남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최근에 막 쌍꺼풀 수술할까 엄청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듣다 보니까 나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진짜 내가 눈이 잘못된 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양쪽 마스크가 다르면은 되게 분위기가 달라 보여요. 여기는 되게 화려한 눈인데 여기는 그렇게 화려한 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다르니까 잘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배우 쪽에서는 활용을 잘했어요. 근데 이제 뉴스로 넘어오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게 뉴스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시청자한테 안정감을 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비대칭 얼굴은 어때요? 안정적인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뉴스를 딱 안녕하세요 이렇게 진행한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짝눈이 한 번 인식이 딱 되면 눈만 보인다? 사람이 안 그럴 것 같지? 보여요. 눈만 보여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샵에 가면은 항상 이거부터 잡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아웃라인이 워낙 높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잡는 건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게 비수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높이 잡혀 있었던 쌍꺼풀이기 때문에 얘로 맞추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수술적이지 않은 방법으로는 잡는 게 사실상 좀 어려워요. 그래서 쌍꺼풀 액을 하고 테이프를 붙여도 여기까지 높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도 비대칭이니까 막 속눈썹을 이따시만한 걸 붙이던가 아이라인을 이렇게 차이나게 그려가지고 여기는 한 줄 그리고 여기는 이만큼 그려가지고 좀 맞추든가 이런 화장의 온갖 잡기술을 다 써서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샵에서도 수술해라 하고 이게 그러니까 막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는 사람이 뭔데 나한테 쌍수를 하라 해. 사실 좀 빡치잖아요. 여러분 안 빡치세요? 전 개빡쳐요. 내가 내 동네 가지고 스튜디오 가는데 왜 나한테 쌍수를 하라 그래. 개 스트레스 받. 근데 막 저는 그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외모 평가하는 거는 사실 이제 배우 지망생을 좀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디션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익숙해요. 근데 익숙한 건 익숙한 거고 짜증나는 건 짜증나는 거야. 그건 별개입니다, 여러분. 근데 심지어 이제 내가 내 돈 내고 간 스튜디오에서까지 가가지고 쌍꺼풀 수술을 하시는 게 어떠지요? 얘기 듣고 있으니까 좀 빡치는 거예요. 일단 결정적으로 남자친구랑 최근에 얘기를 했어요. 내 얼굴에서 어디가 제일 예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 눈을 싫어해요. 짝눈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스스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눈이 제일 예쁘다. 눈이 사슴 같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머? 약간 감동. 내가 가장 싫어하던 나의 콤플렉스가 사랑하는 사람 눈에는 가장 예쁜 부분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깨우치고 약간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영상 두 번째 찍거든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다가 저번 영상에서 약간 오열을 했어요. 제가 지금 약간 외모 정병이 왔나 봐요. 막 내가 안 예뻐 보이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저 지금 제가 진짜 개못생겼다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가 그런 얘기 해주니까 약간 감동받아가지고 저번 영상에서 약간 오열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폐기하고 다시 찍는 거랍니다. 어쨌든 결론. 어떤 직업이 더 외모 많이 보나요? 아나운서가 더 많이 봅니다. 그 다음 어떤 직업이 돈을 더 많이 벌까?입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시잖아요. 당연히 제가 뜨지 않은 배우였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저는 이제 단편, 웹드라마 등등 아니면은 뭐 그냥 광고 같은 것들만 좀 찍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라는 게요. 조금 민감할 수 있는데 저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단편 영화, 뭐 웹드라마, 광고 쪽에서만 일을 하는 사람들은 10에서 30만 원 언저리를 받습니다. 저의 첫 작품 14시간 촬영했고요. 저 그때 10만 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한 7시간 찍었나? 그리고도 한 1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광고 한 15시간 찍었던 것 같아. 그리고 한 20만 원 받았고요. 웹드라마 1박 2일로 촬영했었고 그것도 20만 원, 30만 원 받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페이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거는 왜겠어요?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넘치는 판이에요. 그냥 심지어 돈을 안 받고도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넘쳐 흐르는 판에 나한테 돈을 많이 줄 이유가 없는 거지. 나는 뜬 사람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니고 그냥 일개 배우 지망생이잖아요. 나한테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없어.
어차피 내가 안 한다면 다른 사람 쓰면 되거든. 배우는 버는 사람과 벌지 못하는 사람의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연예인이기 때문에. 대신에 아나운서는 직장인이잖아요. 월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게 금액이 지급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월급이라는 게요. 그 주는 안정감이 생각보다 엄청 커요. 배우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아예 안 들어와요. 내가 발로 뛰어야지만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어. 근데 아나운서는 내가 취직을 하잖아. 취직을 하면은 일도 제공이 되고 돈도 제공이 돼요. 직장인이니까. 우리가 대스타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 직장인이 낫습니다. 여러분 막 한 작품 찍고 10만 원 입에 풀칠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오늘 에이블리에서 8만 8천 원 옷 샀어. 거지 됐어. 옷 2벌에 신발 하나 샀는데 8만 8천 원이 나갔어요. 작품 한 개 찍으면은 8만 8천 원 썼잖아? 그럼 나 지금 12,000원 남는 거예요. 12,000원. 일상을 꾸려갈 수가 없는 머니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탑스타가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빠르게 직장인으로 노선을 틀어라 입니다. 얘기가 약간 달라졌는데 어제는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아나운서 학고는 돈을 못 번다. 배우 학고는 돈을 못 번다. 대신 아나운서는 월급을 준다. 배우 탑티어는 최상위. 하지만 되게 어렵다. 마지막, 냉정하게 비전은 어떻냐? AI 앵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그 MBN 아세요? MBN에서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쭉 나오는데 한 3년? 4년 전부터 AI 김주하 앵커가 뉴스를 진행해요. AI로 학습을 시킨 거죠. 초반 영상 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요즘 영상 보잖아요. 어색한 걸 느낄 수가 없어. 그냥 진짜 그 정도로 학습이 잘 된 거예요. 충격적이죠. 아나운서의 본질이 뭡니까? 전달력에 있어요. 요새는 가수도 보세요. 이세계 아이돌, 막 플레이브 이런 사람들 보면 가수도 지금 버추얼이 뜨는데 아나운서 같은 직업은 더더욱이 자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굴 안 보여도 돼. 말을 하는 직업이 장기적으로 21세기 이 AI가 지금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장기적인 비전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지금 여기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저 이승민의 의견으로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냉정하게 이 일 자체는 비전이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냥 그거 그대로예요. 대체되기 너무 쉽고 지금도 대체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수요는 점점 줄을 게 뻔하고 정말 잘하는 일부 사람들을 아니고서야는 라디오 같은 거부터 먼저 대체가 되겠죠? 저 저번에 시험방송 아나운서 갔다 왔죠. 그거 꼭 사람이 해야 돼? 그거는 이 일을 하는 나에게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럼 여기서 아나운서 지망생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뭘까? 대체되지 않기 위한 나만의 역량을 키워야겠죠. 저도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나만의 특색이 뭘까? 내 목소리만의 강점이 있을까? 내 진행에 대한 강점이 있을까? 기계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되는 경쟁력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배우가 AI에 대체될까요? 그 요새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보면은 연예인들의 AI 입혀가지고 AI 캐릭터가 춤추는 것들 막 나오잖아요. 그거 예뻐요. 예쁜데 걔네들이 TV 나와서 연기하면 볼 거예요? 안 볼걸요? 그거는 인공적인 느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특히 눈은 목소리나 표정 같은 거를 다 배제하고 눈으로만 대화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게 돼요. 눈이 제대로 안 보이는 한 나는 배우는 대체될 일이 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화려한지를 보려고 보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 공감하고 내가 저기 흡수되고 싶어서 보는 게 좀 더 강하죠. 내가 저기 흡수가 되려면 저 사람이 사람이어야 돼. 동물들끼리 나와가지고 연기하고 있으면 볼까요? 안 봐요. 뭐 로봇들끼리 나와서 삐리삐리 사랑해요. 저도요. 이러고 있으면 봅니까? 안 봐요. 근데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외모가 나랑 안 닮아도 집중이 된다? 흡수가 돼.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랑 영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AI 같은 걸로 당장에는 대체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광고 모델 같은 쪽에서는 이제 AI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지만 그게 당장에 우리의 브라운관으로 넘어왔을 때 연예인의 자리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공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이쪽에 조금 더 재능이 없다 싶으면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일은 시작도 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서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말씀드렸듯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얼굴, 내 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연기학원에서 정말 잘하다가 슬럼프가 정말 극심하게 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딱 언제였냐면 제가 살을 정말 미친 듯이 굶어서 빼고 아무것도 물만 먹고 있었어.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고 오디션을 봤는데 뚱뚱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살을 10kg 빼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52kg였는데 10kg를 빼오라는 얘기를 듣고 온 세상 사람들이 내 몸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기학원 가면은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독백 같은 거를 해요. 저 근데 거기 딱 앉았는데 제 차례가 돼가지고 앉았는데 못하겠어서 눈물이 갑자기 펑펑 나면서 아무도 나 안 쳐다봤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때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도 없어. 다 자기 일 하느라 바쁘잖아요. 근데 그 한 10초 정도가 모두가 그냥 나를 빨가벗겨 놓고 날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 진짜로. 그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전 지금도 그런 느낌이 가끔씩 들어요. 그냥 이 외적으로 보이는 직종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뭐겠어. 내가 어느 정도 주변에서 예쁘다 잘생겼다 소리는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헛바람 되게 좋아요.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이 배우, 아나운서, 모델, 뭐 인플루언서, 기타 등등 얼굴 보이는 직종들이 정말 이게 내 길이다 이렇게 확신이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늦기 전에 제대로 시작하시라는 거. 왜냐하면 외모라는 건요. 외모는 오래 가도 남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얼굴 3년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요. 얼굴 평생 가요. 젊고 예쁜 거는 정말 그 화려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지금 당장 시작하시라. 그리고 외적인 거 보이는 일 하실 거면 멘탈 관리를 제대로 하셔라. 이게 그냥 동네에서 예쁘다 예쁘다 소리 듣는 거랑 진짜 누가 나노 단위로 내 얼굴을 쪼개가지고 여기는 못났고 여긴 예쁘고 하는 거랑은 좀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맨날 두서가 없어 나는. 다음 영상은 어떤 주제로 찾아올까요? 고민이 좀 되지만 머리를 또 굴려볼게요. 안녕!